자고 있던 여자. 히가시노 게이고. 내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가타오카의 음흉함 때문이었다. 가타오카는 입사 동기다. 소속은 달라 나는 자재부이고 그는 경리부다. 우리 회사는 가전제품의 제조업체다. 그렇지만 회사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모 대기업의 하청업체인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에 회사 이름을 붙여 내보내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런 제품이 소비자의 눈에 띌 수 있는 곳은 아키하바라 같은 할인 매장 정도일 것이다. 내가 일하는 자재부는 제조부와 기술부의 요청을 접수해서 재료 및 설비 따위를 업자에게 발주하는 부서다. 돈을 다룬다는 단순한 이유로 경리부 옆에 있다. 가타오카와 친해진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가타오카가 부탁이 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며 내 책상 앞으로 다가온 것은 3월 10일이었다. 이 녀석이 이렇게 비굴한 태도로 나올 때에는 조심해야 한다. 기계에 쓸 윤활유의 주문서를 작성하다 잠깐 얼굴을 들었을 뿐 이내 하던 일을 계속하며 말했다. 돈 빌려달라는 거면 없어. 자동차 할부금을 갚을 때까지는 나도 여유가 없다고. 가타오카는 어디선가 의자를 가져와 내 책상 앞에 자리를 잡았다. 걱정 마. 너한테 돈을 부탁할 만큼 나도 멍청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얼굴을 가까이 댔다. 아파트를 빌려줬으면 해. 아파트? 누구 아파트? 물론 너지. 가타오카가 내 가슴께를 가리켰다. 내 아파트를? 뭐 때문에? 그러자 녀석은 또 주위를 둘러보았다. 화이트데이를 위해서. 화이트데이? 모르냐? 남자 쪽에서 발렌타인데이에 대한 보답을 하는 날이잖아. 그 정도는 나도 알아. 그런데 그날이 왜? 그날 데이트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 잘 됐네. 별 시시껄렁한 얘기를 다 한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가타오카는 자칭 플레이보이로 학창시절에는 100명이 넘는 여성과 만났다고 허풍을 쳤다. 언뜻 보면 잘생긴 건 사실이다. 이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거야? 설마 아니겠지? 일하던 손을 멈추고 가타오카를 노려보았다. 아니, 그러니까 실은 그래. 녀석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웃기지 말라고. 왜 내가 네놈 성욕을 위해서 집을 내줘야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고 도와주는 셈 치고. 호텔에 가면 되잖아.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선물 주고 시내 호텔에서 섹스한다. 그게 크리스마스니 화이트데이니 하는 날을 보내는 방법이잖아. 물론 나한테야 해당되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러자 가타오카가 팔짱을 끼더니 내 쪽으로 몸을 내밀었다. 그건 옛날 얘기라고. 요즘 세상에 그러는 남자가 있는 줄 아냐? 야근은 없지. 보너스마저 현물 지급하는 때 티파니에서 선물을 사주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오쿠라 호텔의 스위트룸에 묵을 수 있을 것 같아? 참 구체적이군. 내 말에 가타오카는 헛기침을 했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이야. 게다가 상대에 따라 호텔 같은 데는 가지 않는 게 나은 경우도 있다고. 상대에 따라서? 그래, 이를테면 소심파라고나 할까 아니면 순진하다고 할까? 아무튼 이성교제에 쑥맥인 여자를 처음으로 꼬일 때는 좀 그렇거든. 그러고 보니 지금 네가 사귀고 있는 상대 우리 회사의 히로에 씨지? 내 물음에 가타오카는 입꼬리를 슬쩍 올리며 싱긋이 웃었다. 그런 셈이지. 내가 보기에 그 여자는 처녀거든. 신음을 내뱉었다. 하야마 히로에는 나와 같이 자재부에서 일하는 여직원이다. 젊은 여직원 중에서도 5손가락 안에 꼽히는 미인이다. 나도 눈독을 들였지만 요조 숙녀 같은 이미지가 온몸을 감싸고 있어서
영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상대가 순진하면 왜 호텔에 가지 않는 게 나은데?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그런 여자일 경우 호텔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 호텔이라는 말이 섹스라는 의미를 언뜻 내비치기 때문인지도 모르지. 언뜻 내비친다기보다는 속셈이 뻔히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자연스레 그렇게 되는 게 나은 것 같더라고. 가타오카가 말을 이었다. 그런가? 그래서 말인데. 가타오카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번 화이트데이에는 호텔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집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야. 너희 집에 가면 되잖아. 이봐, 그게 무슨 말이야. 난 부모님과 같이 살잖아. 집에 여자를 데려갈 순 없지. 맞다, 참 그랬지. 부탁이야. 물론 거저 빌려달라는 건 아니야. 3,000엔, 아니 5,000엔 낼게. 5,000엔이라. 내 침대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는 것에 약간 거부감이 들었지만 친구의 부탁인데다 5,000엔은 뿌리치기가 힘든 큰 돈이었다.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쩔 수 없군. 그래, 그렇게 할게. 가타오카는 싱글벙글하며 내 손을 덥석 잡았다.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역시 넌 내 친구야. 단 시트는 더럽히지 마. 알고 있다고. 조심할게. 그렇게 말하고 가타오카는 해실해실 웃었다.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 당일 회사에서 가타오카에게 아파트 열쇠를 건넸다. 일단 방 청소는 해두었어. 고마워. 그 점이 은근히 걱정됐거든. 가타오카는 열쇠와 맞바꾸듯 5,000엔짜리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 건넸다. 문패는 어떻게 했어? 떼어놨어. 우편물이야 오지 않겠지만 그래도 조심해. 그리고 늦어도 아침 7시까진 나가줘. 나도 회사에 출근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알아. 안다고. 그리고 가타오카가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건 어디 있어? 그거 말이야. 내가 부탁한 거 있잖아. 녀석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동그라미를 만들었다. 아, 그거 말이군. 고개를 끄덕이고 말을 이었다. 텔레비전 옆에 오디오장 안에 들어있어. 뜯지도 않은 새 것이니까 몇 개 썼는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나에 500엔만 받지. 알았어. 가타오카는 내게서 멀어지더니 마치 업무 얘기를 나눈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녀석과 교대라도 하듯 이번에는 하야마 히로에가 다가왔다. 가와시마 씨, 제조부에서 우편물이 왔어요. 그렇게 말하며 책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 외에 간단한 잡무도 봐주는 터라 적잖이 도움이 되었다. 다른 부서 여직원들이 남녀고용 평등법을 내세우며 절대로 잡무 같은 건 하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꿋꿋이 들고 다니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고마워. 인사를 하자 아니에요 라고 말하며 방긋 미소 지었다. 오른쪽 덧니가 살짝 엿보이는 게 애교스러워서 보기 좋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여자가 가타오카 같은 녀석의 차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언짢고 억울했지만 그런 전경을 상상하다 보니 절로 흥분이 되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날 밤에는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차 안에서 자기로 했다. 내 차는 외건으로 뒷좌석은 늘 등받이를 뒤로 넘겨 시트를 평평하게 해놓고 다닌다. 담요도 항상 가지고 다니니까 어떻게든 추위는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실은 혼자 여행을 다니기 위해 이 차를 구입한 것인데 그런 용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런 일에 쓰이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다음날 아침 7시가 되자 집으로 돌아갔다. 차가운 바깥 공기와는 달리 실내는 여전히 훈훈하면서도 어딘지 눅눅한 듯 했다.
아침에 나가기 전에 또 한 번 했나 보다고 추측했다. 오디오장을 열어보니 콘돔이 2개 없어졌고 작게 접은 1,000엔짜리 지폐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는 티슈 뭉치가 가득했다. 순간 하야마 히로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왠지 모르게 서글퍼졌다. 그날 이후로도 가타오카는 몇 번 더 집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러 왔다. 가끔은 호텔을 이용하는 게 어때? 그 말에 녀석은 과장되게 얼굴을 찌푸렸다. 뭘 모르는군. 여자는 한 번이라도 시내 호텔에 데려가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 됐어. 너희 집이면 충분해. 히로에도 만족하고 있고. 그녀에게는 누구 집이라고 했는데? 내 집이라고 했지. 세컨드 하우스 같은 거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갑자기 야근이라도 하게 돼 늦어질 것 같으면 열쇠를 주고 먼저 가 있으라고 할 때도 있지. 아, 걱정하지 않아도 돼. 맘대로 집을 뒤지지 말라고 미리 당부해 두었으니까. 그야 당연한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열쇠를 5,000엔짜리 지폐와 막 바꾸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른 녀석이 집을 빌려달라며 나를 찾아왔다. 구매부의 혼다였다. 가타오카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더니 이틀 후에는 총무부의 나카야마가 찾아왔다. 역시 정보를 준 사람은 가타오카였다. 돈이 생기니까 좋잖아. 머자나 잭 레먼처럼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고. 화장실에서 맞닥뜨렸을 때 가타오카는 천연덕스러운 얼굴로 그렇게 말했다. 잭 레먼? 아파트 열쇠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영화 이야기야. 그 영화에 보면 잭 레먼은 자기 집을 회사 상사에게 빌려주거든. 애인과 정사를 벌이는 용도로 말이야. 하물며 그 상사는 한 사람이 아니지. 여러 명이 레먼의 집을 빌리기 위해 예약을 하는 거야. 수요일에는 부장, 목요일에는 과장. 그런 식으로. 덕분에 그는 회사에서 특별히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나날이 출세한다는 이야기지. 너희는 평범한 신입사원이잖아.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은혜를 베푼 이들 중에는 출세하는 놈이 나올지도 모르지. 제발 그래줬으면 좋겠다. 변기 앞에서 하반신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대꾸했다. 방을 빌려주기 시작한 지 3달쯤 지난 어느 날 여느 때처럼 패밀리 레스토랑 주차장에서 아침을 맞았다. 어젯밤 아파트를 빌린 사람은 가타오카다. 그저께 밤은 혼다였고 그 전날은 나카야마였다. 장사가 잘 된다. 덕분에 지난 4일 동안 내 침대에서 한숨도 자지 못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차를 운전해서 아파트로 돌아갔다. 현관문을 여니 집안은 여느 때처럼 훈훈했다. 아침부터 참 고생이 많구나 생각하다 이내 에어컨이 켜져 있다는 걸 알아차렸다. 가타오카 이 자식 전기료를 받아야겠군. 그렇게 말한 순간 침대 위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깜짝 놀라 그쪽을 보고는 기겁했다. 생판 모르는 여자가 자고 있었던 것이다. 한순간 남의 집에 들어왔나 싶어 두리번 주위를 둘러보았다. 요 며칠 동안 들어오지 않은 탓에 내 집이라는 느낌이 선뜻 들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남의 집이었다면 문이 열렸을 리는 없다. 아무래도 가타오카가 여자를 남겨두고 간 모양이다. 자식, 하야마 히로에 말고도 사귀는 여자가 있었나? 침대로 다가가서 자고 있는 여자의 어깨를 흔들었다. 이봐요, 일어나요. 시간이 지났다고요. 설마 죽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잠깐 뇌리를 스쳤지만 여자의 체온은 유지되고 있었다. 그녀를 여러 번 흔들었더니 어렴풋이 눈을 떴다. 여자는 눈을 깜빡이다 벌떡 일어났다. 당신 누구예요? 담요를 가슴께까지 끌어올리고 해충을 보는 듯한 눈초리로 나를 쏘아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젊은 시절 셜리 맥클레인의 모습과 닮았다. 난 이 집 주인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이 집? 여자는 실내를 둘러보았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 증거로 이렇게 열쇠도 가지고 있는걸요?
열쇠를 그녀의 눈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용돈이라도 벌어볼까 싶어 친구에게 방을 빌려줬을 뿐입니다. 밤 10시부터 6시까지라는 조건으로. 그런데 지금 시간이... 손목시계를 보고는 눈을 부릅떴다. 아이고,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하겠군. 아무튼 시간이 지났으니 이만 나가줘요. 초과 요금은 가타오카에게 청구할 테니까. 가타오카? 그게 누군데요? 여자가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다. 가타오카요. 어젯밤 당신을 여기로 데려온 남자. 그 녀석과 같이 있었잖아요. 난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모른다고요? 그럴 리 없을 텐데. 모른단 말이에요. 여자는 입술을 뾰루통하게 내밀었다. 그럼 누구랑 함께 있었던 거죠? 누가 여기까지 데려왔는데요? 누가라... 여자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아, 누구지? 머리가 아파왔다. 어떻게 그걸 아가씨가 모를 수 있죠? 아니면 혼자서 오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그게 아니라... 여자는 턱에 손을 대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누군가가 데려왔어요. 그건 알고 있어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고 묻는 거잖아요. 그게 잔뜩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딘가에서 마셨고 누가 말을 시킨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어떤 남자였더라? 여자는 쇼트커트 머리에 손가락을 쑤셔 넣고 박박 긁더니 뭔가 생각이 난 듯 내 쪽을 보았다. 당신인 것 같기도 해요. 엉겁결에 몸을 뒤로 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어떻게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죠? 난 어젯밤 내내 차 안에 있었다고요. 하지만 여긴 당신 집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당신이 나를 데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방을 빌려만 주고 설명하는 것도 귀찮아서 이번에는 내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됐어요. 당신 상대가 누구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당장 내 집에서 나가줘요. 그러자 여자는 커다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담요 속에서 꼼지락꼼지락 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아! 하고 소리쳤다. 왜 그래요? 놀라서 묻자 여자가 천천히 내 쪽을 보았다.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고요. 여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다가오지 마세요. 여자가 날카롭게 말했다. 아, 뭐냐고요 대체. 뭐가 어떻게 됐는데요. 여자는 잠자코 있더니 고개를 들고 불쑥 말했다. 나갈 수 없게 됐어요. 왜요? 어젯밤 그걸 쓰지 않았나 봐요. 그거? 말해놓고 퍼뜩 깨달았다. 오디오장 안에 콘돔수를 세어봤는데 개수는 줄지 않았다. 여자에게 물었다. 시트에는 묻지 않았겠죠? 여자는 살며시 담요를 들쳤다. 괜찮은 것 같아요. 다행이군. 일단 안심했다. 그래서 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게요. 여자는 잠시 쭈뼛거리더니 말했다. 어제 딱 위험한 날이었단 말이에요. 위험한 날? 그렇군. 눈밑을 집게 손가락으로 긁었다. 그건 참 애통한 일이군요. 하지만 그게 어쨌다는 거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고요. 이대로 돌아가면 상대를 알 수 없잖아요. 만약 임신이라도 했으면 누구한테 하소연해야 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아가씨가 어젯밤 누구랑 섹스를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대개 친구들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겠죠. 아마 가타오카라는 놈이겠지만 단언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 알아봐줘요. 누군지 밝혀질 때까지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자는 침대 위에 앉은 채 담요를 꼭 움켜쥐었다. 이제 배마저 쿡쿡 쑤시기 시작했다. 왜 내가 아가씨 섹스 상대를 알아봐야 하는 거죠? 당신밖에 부탁할 사람이 없잖아요. 정 싫다면 여기서 소리 지를 수밖에. 당신이 날 여기로 끌고 왔다고 소리칠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게 되면 난 이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럼 내 말대로 해요. 양손을 허리에 대고 여자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애당초 아가씨가 잘못한 거라고요. 모르는 사람을 태연하게 따라 나서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요. 잔뜩 취했단 말이에요. 난 취하면 머릿속이 텅 빈다고요. 그러고는 실실 웃었다. 취하지 않아도 그렇잖아. 라는 말을 애써 삼켰다. 그럼 이렇게 하죠. 어떻게든 어젯밤 아가씨의 상대를 찾아볼게요. 찾아내는 즉시 연락할 테니까 아가씨는 일단 아가씨 집에 가서 기다려요. 싫어요.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거죠? 난 나가지 않을 거예요. 여자가 담요를 뒤집었었다. 신음이 절로 나왔다. 계속 설득하고 싶었지만 어물거리다가는 정말로 회사에 지각할 것 같았다. 일단 출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요 며칠 제대로 옷도 갈아입지 못해 양말에서는 역겨운 냄새가 났다. 옷장에서 갈아입을 옷을 꺼내고 신고 있던 양말은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넥타이를 매고 있는데 여자가 이불 속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회사에 가요? 그래요. 어떤 회사인데요? 회사 이름을 말해주었다. 들어본 적이 없네요. 여자가 중얼거렸다. 그거 미안하게 됐군요. 그 넥타이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참견하지 말아요. 끝내 고함을 치고 말았다. 오늘은 여기 있어도 되지만 상대 남자를 찾아내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이웃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고. 냉장고 안에 있는 거 먹어도 돼요? 맘대로 해요. 맞다. 아가씨 이름이 뭐죠? 리에코. 성은? 미야자와. 미야자와 리에코? 이봐요.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미야자와 리에코는 일본 여배우 이름 아닙니까? 정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죠? 정말이에요. 여자는 기계처럼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였다. 정말이지. 왜 내가 이런 일에 휘말려야 하는 거냐고. 나직이 중얼거리면서 구두를 신었다. 다녀오세요. 여자가 이불 속에서 손을 빼내 흔들었다. 집에서 나와 거칠게 문을 닫았다. 회사에서 잠깐 짬을 내어 가타오카를 탕비실로 불렀다. 그래, 마침 나도 이걸 돌려주려던 참이었어. 가타오카는 주머니에서 어제 내가 빌려준 열쇠를 꺼냈다. 그 열쇠를 낚아채며 녀석을 노려보았다. 네가 누굴 데려오건 네 맘이지만 나한테 민폐를 끼치지는 말아야지. 이제 2번 다시 너한테는 집을 빌려주지 않을 거야. 강한 말투로 말하자 가타오카는 영문을 알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거렸다.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인데? 뭐 때문에 화를 내는 거냐고. 그 여자 말이야. 네가 끌어들였잖아. 그 여자? 이봐, 잠깐만. 나는 아무도 끌어들이지 않았어. 하지만 어제 집을 빌린 건 너잖아. 그게 갑자기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 히로에한테 일이 생기는 바람에 데이트 계획이 물 건너갔거든. 애써 방까지 확보해 주었는데 나도 맥이 빠졌다고. 그럼 집을 쓰지 않았다는 말이야? 녀석의 얼굴을 보았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무슨 일인데 그래? 가타오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미야자와 리에코라고 이름을 밝힌 여자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가타오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쉴 새 없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 아니야. 데이트 계획이 틀어져서 어젯밤에는 곧장 집에 들어갔다니까? 우리 가족한테 물어봐. 하지만 네가 집 열쇠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야 그렇지만 내가 아니라니까? 난 그런 여자 모른다고. 그럼 열쇠를 누군가에게 빌려줬나? 아니, 아무한테도 빌려주지 않았어. 그럼 이상하잖아. 너 말고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가타오카는 안색을 바꾸며 부정하더니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손가락으로 딱 소리를 냈다. 알았다. 마스터키야. 누군가 그 집 열쇠를 복사한 놈이 있는 거야. 틀림없어. 마스터키를? 뭐 하려고? 네가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멋대로 쓸 생각이 아니었을까? 그러면 5,000엔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야. 가타오카의 의견을 들으니 절로 신음이 흘러나왔다. 방을 빌리는 녀석들의 얼굴을 떠올리자 그 정도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도 같았다. 만약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아 어제 집이 빈다는 걸 범인은 어떻게 알았을까? 그것도 그러네. 가타오카는 팔짱을 꼈다. 어떻게 된 거지? 어제 데이트가 취소된 걸 누군가에게 말했어? 말할 리 없잖아, 그런 걸. 그럼 어떻게 된 거냐고. 난 혼다가 좀 수상한 것 같아. 가타오카는 두세 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다. 그래, 그놈이라면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거야. 전에 디스코텍에서 쉬어 보이는 여자를 꼬인 적도 있고. 내 방을 빌린 적이 있는 녀석들을 모두 모아봐야겠어. 굳게 마음 먹고 그렇게 말했다. 모두 모이면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밝혀낼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랬으면 좋겠다. 가타오카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자리로 돌아와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았다. 하지만 몇 번이나 걸어도 계속 통화 중이었다. 혀를 찼다. 그 여자가 멋대로 전화를 쓰고 있을 것이다. 짜증이 나서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들기고 있는데 마침 하야마 히로에가 앞을 지나갔다. 그녀를 불러세웠다. 이상한 걸 묻는 것 같지만 어제 격리부에 가타오카와 데이트 약속이 있었지? 히로에는 조금 놀라더니 부끄러운 듯 눈길을 떨어뜨렸다. 가타오카 씨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까지 하나요? 그녀의 눈 언저리가 붉어졌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럴듯한 구실을 꾸며댔다. 가타오카가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캐물은 거야. 그래서 말인데 헛기침을 한번 했다. 그 데이트 약속을 갑자기 취소했다며? 네? 네. 히로에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왜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그냥 좀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있는 일이 있어서. 마른 입술을 혀로 핥았다. 데이트를 취소한 걸 혹시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나? 아니요, 말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주지 않겠어? 그러자 그녀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뭐를 알아보시는데요? 가타오카 씨가 무슨 이야기라도 한 건가요? 아니야. 말하지 않았다면 됐어. 손을 내저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점심시간에 가타오카와 혼다, 나카야마, 그렇게 세 사람을 식당 구석자리에 모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방에서 자고 있던 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몰라, 그런 여자는. 혼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방을 빌리기로 한 사람은 가타오카니까 가타오카가 데리고 온 여자겠지. 아니라고 했잖아. 가타오카는 곧바로 부정했다. 누군가가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간 거라고. 어쩌면 나를 궁지에 몰아넣을 작정이었는지도 몰라. 너를 궁지에 몰아서 무슨 득이 있는데. 나카야마가 정확히 7대3으로 가르마를 탄 머리를 손으로 매만지며 물었다. 몰라, 그런 건. 범인에게 물어봐. 가타오카가 내뱉었다. 아무튼 난 절대로 아니야. 혼다는 과장되게 몸서리를 쳐보였다. 그래, 내가 여자를 자주 꼬이는 건 사실이야. 술김에 상대방 얼굴도 보지 않고 꼬일 때도 있어. 하지만 만약 나라면 콘돔을 쓰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절대로 그럴 리 없어. 난 정부의 지침을 철저하게 따른다고. 그러면서 테이블을 내리쳤다.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 세 사람이라면 콘돔을 쓰지 않고 섹스할 리가 없다. 이봐, 가와사마. 나카야마가 의호거린 눈길로 나를 보았다. 너 정말로 그 여자를 본 기억이 없냐?
뭐라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예전에 너랑 뭔가 있었는데 너를 잊지 못해 제멋대로 쳐들어온 거 아닐까? 남자가 데려왔다는 건 다 지어낸 이야기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혼다도 거들었다. 속된 말로 하자면 어떻게든 남자를 물어서 결혼하려는 여자란 얘기지. 말도 안 돼. 기겁을 하며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그랬다면 처음부터 너희에게 캐묻지도 않았을 거야. 정말 본 적도 없는 여자라고. 게다가 중요한 건 마른 침을 삼키고서 말을 이었다. 여자가 나를 그렇게 좋아한 적은 이제껏 한 번도 없어. 세 사람은 내 얼굴을 말똥말똥 쳐다보더니 이내 그것도 그렇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좋은 생각이 있어. 사원증을 잠시 좀 빌려줘. 그들에게 말했다. 사원증? 그걸로 뭘 하게? 가타오카가 물었다. 거기에 얼굴 사진이 붙어 있잖아. 그걸 여자에게 보여주는 거야. 어쩌면 기억이 날지도 모르니까 말이야. 그러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맨 먼저 나카야마가 그렇게 말하며 카드 지갑에서 사원증을 꺼내 내밀었다. 그래, 그럼 나도 좋아. 실컷 알아보라고. 다른 두 사람도 선뜻 내 뜻에 따랐다. 그날도 야근이 없어서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자는 내 방 침대에서 포테이토 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서 와요. 여자가 텔레비전에 눈길을 준 채 말했다. 내 상대가 누구였는지 찾아냈나요? 남 고생하는 것도 모르고 무사태평한 소리나 해댄다.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사원증 3개를 늘어놓았다. 잘 봐요. 그 중에 있을 테니까. 여자는 사원증 3개를 힐끗 보더니 아! 하며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다. 혼다의 사원증이었다. 그 남자예요? 아니요.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내 취향으로 보면 이 사람이 아닐까 싶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본 적은 없는 사람이네요. 아가씨 취향을 물은 게 아니에요. 지난밤에 같이 있었던 남자가 누군지 묻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나머지 두 사람은 어때요? 모르겠어요. 자세히 좀 봐요. 기억나지 않는다니까요. 여자는 옆에 놓아둔 리모컨을 들어 다시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멍청한 버라이어티 쇼가 시작된 참이었다. 여자는 그걸 보며 하하하 입을 크게 벌리고 웃었다. 또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부탁이니 나가줘요. 아무리 어제가 위험한 날이었다고 해도 임신을 장담할 수도 없잖아요. 임신한 것이 확실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상대 남자를 찾아보자고요. 나도 협력할 테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어영부영 시간이 지나면 더 찾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포테이토 칩 봉지에 손을 집어넣었다. 하지만 아가씨도 언제까지고 여기 있을 순 없잖아요. 식구들도 걱정할 테고. 아, 그건 괜찮아요. 아까 전화해서 오늘 밤에도 친구 집에서 자고 갈 거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엔 나도 여기서 잘 거라고요. 남자와 단둘이 있어야 하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자 여자는 나를 돌아보더니 후후하고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왜요? 딴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이상한 짓을 하면 어제 상대도 결국은 당신이었던 걸로 하죠 뭐. 덮칠 거면 그 정도 각오는 하세요. 그러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눈길을 돌리더니 태평스럽게 웃기 시작했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다가 옷도 갈아입지 않고 현관으로 가서 다시 신발을 신었다. 어디 가요? 여자가 물었다. 배 채우러 도시락 좀 사오려고요. 그럼 가는 김에 내 것도 부탁해요. 프라이드 치킨도 같이. 맙소사. 절로 한숨이 터져 나왔다. 그날 밤은 어쩔 수 없이 여자를 집에 묵게 했다. 여자는 침대에서 나는 바닥에서 잤다. 여자는 잠버릇이 나빠 하얀 다리가 담요 밖으로 고스란히 나와 있을 때도 있었다. 몇 번이나 욕정이 일었지만
그때마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마음을 가라앉히느라 용을 썼다. 정확히 말하면 거의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날이 밝자 진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갈 준비를 했다. 어쨌든 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았다. 여자는 여전히 대담한 자세로 쿨쿨 자고 있다. 신발을 신고 나서야 오늘이 목요일이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다. 다시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갔다. 까만 비닐봉지에 어젯밤 먹은 도시락통을 버리고 쓰레기통을 거꾸로 들어 안에 든 것을 쏟아부었다. 쓰레기통에서 나온 건 약간의 종이 뭉치와 어제 내가 버린 양말뿐이었다. 그때 문득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알 수 없었다. 결국 수면 부족 탓으로 돌리고 고개를 저었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집에서 나왔다. 시계를 보니 여느 때보다 1시간이나 일렀다. 쓰레기 수거장에 쓰레기 봉지를 놓고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왠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 중요한 걸 봐놓고도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그 상태로 역에 도착했다. 윗도리 주머니에서 카드 지갑을 꺼내는데 뭔가 하얀 것이 떨어졌다. 티슈 뭉치였다. 그것을 주워 가까이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 순간 마음에 걸리던 것이 해결되었다. 아,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랬군. 걸어온 길을 되짚어 걷기 시작했다. 오전 11시였다. 길가에 차를 세워둔 채 아파트를 지켜보고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아파트에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회사에는 오늘 하루 쉬겠다고 전화해 두었다. 반드시 꼬리를 잡고야 말겠다는 일념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노려보고 있었다. 실마리를 준 건 쓰레기통의 내용물이었다. 미야자와 리에코라고 자신을 밝힌 여자는 그저께 밤 어떤 남자가 유혹해 이 아파트로 데려왔다고 했다. 그리고 섹스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티슈 뭉치가 잔뜩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어야 하지 않을까? 여자가 어제 쓰레기통을 비웠다고는 볼 수 없다. 내가 어제 아침에 버린 양말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남자가 데려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온 것이다. 그렇다면 왜 남자가 데려왔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한 것일까? 그건 아마 내 집에 눌러앉기 위해서였으리라. 실제로 상대 남자를 찾아야 한다는 핑계로 그녀를 내보내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내 집에 온 것일까? 그리고 왜 내 집에 눌러 앉아야만 하는 것일까? 그녀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는 건 분명하다. 그녀는 내 얼굴도 알지 못했다. 하물며 나는 그런 일로 착각에 빠져 자만하거나 하는 성격도 아니다. 요컨대 그녀는 내 집에 있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우편물이 아닐까 하는 것이 내 짐작이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중요한 우편물이 내 집으로 오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자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아파트의 우편함은 각 집의 현관문이 아닌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일반 우편물은 그곳으로 배달된다. 하지만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속달이나 서류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기다려야 했던 것이다. 11시 20분쯤 되었을 때 기다리던 우편 배달원이 나타났다. 안경을 쓴 키가 작은 남자였다. 그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배달원은 일반 우편물을 취급하는 듯 아파트 입구에 있는 우편함에 우편물을 집어넣을 뿐이었다. 하물며 내 우편함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실망해서 핸들에 얼굴을 묻은 순간 바로 앞에 차가 한 대 멈추어 섰다. 작은 벤이었다. 젊은 남자가 그 차에서 내려 뒤쪽 짐칸을 열었다. 거기에는 골판지 상자가 한가득 실려 있었다. 택배차다.
몸을 일으켰다. 젊은 남자는 한 말들이 양철통 크기의 골판지 상자를 2개 포개더니 그것을 양손으로 들었다. 꽤 무거운 듯 몸이 조금 휘청거렸다. 그래도 그대로 들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몸을 내밀고 아파트 2층을 올려다보았다. 현관문 윗부분은 여기서도 보인다. 우리 집 현관문은 왼쪽에서 2번째다. 그 문이 열렸다. 그리고 문은 잠시 그대로 열려 있었다. 이윽고 문이 닫히더니 잠시 후 배달원이 아파트에서 나왔다. 그렇군. 그제야 납득했다. 집으로 배달되는 건 서류 우편물이나 속달만은 아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차 안에서 최대한 몸을 수그렸다. 이윽고 그 여자가 아파트에서 나왔다. 짙은 화장을 하고 있었다. 작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을 뿐 택배로 온 짐은 들고 있지 않았다. 여자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확인하고 차에서 내렸다. 아파트로 들어가 집 앞에 서서 현관문을 당겨보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기묘한 일이었다. 이 집 열쇠는 2개이지만 지금 그 2개는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여자는 대체 어떻게 문을 잠근 것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열쇠로 문을 열었다. 방금 택배기사가 고생하며 나른 골판지 상자 2개가 현관 앞에 나란히 놓여 있었다. 쭈그리고 앉아 상자에 붙어있는 전표를 확인했다. 수취인 란에는 이 집 주소와 함께 미야자와 상사라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발신자 주소가 우리 회사였다. 오후 1시가 지나 사무실로 들어서자 다들 이상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웬일이야? 오늘은 감기에 걸려서 쉰다고 하지 않았나? 계장이 물었다. 그럴 생각이었는데 열이 내린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제 하다만 일이라도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습니다. 그거야 좋지만 감기 옮기지 않도록 조심해. 계장은 파리를 쫓는 듯한 손짓을 해보였다. 자리에 앉아 컴퓨터로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문득 고개를 드니 멀리서 이쪽을 보고 있는 하야마 히로에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하지만 외면하고 작업을 계속했다. 알아볼 걸 다 알아본 다음 전화를 2통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야마 히로에를 찾아보니 그녀는 복사기 앞에 있었다. 내가 쳐다보자 그녀도 내 쪽을 보았다. 딱 하고 소리가 나듯 눈길이 마주쳤다. 눈짓을 하고는 사무실에서 나왔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그녀가 나왔다. 옥상으로 갈까? 내 제안에 그녀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 옥상에 서 있어도 세찬 바람은 느껴지지 않았다. 계단실에서 나가자마자 하야마 히로에를 돌아보았다. 그 짐은 내가 가지고 있어. 별일 아니라는 듯한 말투로 말했다. 그녀는 한순간 내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희미하게 웃었다. 역시 제 생각이 맞았네요. 그 여자가 연락을 한 건가? 네, 점심때가 지나서요. 실어 나르려고 차를 가지러 간 사이 그게 방에서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순간 가와시마 씨가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오늘은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아파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지. 히로에는 과장스럽게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나오미는 완벽하게 속이고 있다고 했는데 보기 좋게 들통이 나버렸네요. 나오미란 그 여자를 말하는 건가? 그래요. 오늘 아침까지는 완벽하게 속고 있었지. 먼 곳으로 눈길을 던졌다가 다시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물건을 어떻게 할 생각이었지? 하지만 히로에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눈길을 돌렸다. 입가에 알 수 없는 웃음이 번져 있었다. 상자에 든 양철통에는 유기용제 톨루엔이 들어있었다. 20리터들이 용기가 2통 배달된 것이다. 그것을 본 순간 범인의 계략을 알아차렸다.
애초에 그 물건을 회사에서 빼내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중량이나 크기로 볼 때 자력으로 빼낼 수는 없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택배편이다. 회사에서 어딘가 가공의 사무실 같은 곳으로 보내는 형태를 취한 것이다. 그리고 그 가공의 사무실로 내 집을 선택했다. 아마도 범인은 그곳이 내 집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평소에는 아무도 없으니 맘대로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이리라. 왜 그런 생각을 한 것일까? 그건 누군가 그래도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떠오른 것이 가타오카가 한 말이었다. 녀석은 하야마 히로에에게 그 집이 자신의 세컨드 하우스라고 둘러댔다. 이제 히로에가 범인이라고 가정하고 추리를 해나갔다. 그러자 모든 것이 말끔히 설명되었다. 우선 그녀라면 내 집에 마스터키를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가타오카가 그녀에게 열쇠를 맡긴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그녀가 직접 한 일이니 당연히 가타오카와의 데이트가 취소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짐의 내용물이다. 아마 회사 창고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고 한 건 아닐 것이다. 처음부터 훔칠 목적으로 업자에게 주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주문을 할 수 있는 건 자재부 직원뿐이다. 그래서 방금 컴퓨터를 이용해 지난 한 달간 유기용제 발주 상황을 알아보았다. 역시나 기술부의 요청으로 20리터들이 톨루엔을 2통 주문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물건은 사흘 전에 입고되어 기술부에서 수령을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었다. 그 사무 처리를 한 사람이 바로 하야마 히로에였다. 기술부에 전화해서 사실 여부도 확인했다. 톨루엔 같은 건 주문한 적이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답변이었다. 팔 건가? 그녀의 옆 얼굴을 보며 물었다. 그 톨루엔 팔 생각이었던 거지? 히로에가 천천히 내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그런 셈이죠. 야쿠자에게? 히로에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쪽 사람들은 너무 터무니없이 값을 후려쳐요. 그런 사람들과 연관되는 것도 싫고요. 우리끼리 알아서 팔 생각이었어요. 드링크제 병에 넣어 나오미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팔아치울 작정이었죠. 그 아이는 그런 연주를 꽉 잡고 있거든요. 얼마나 되지?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더니 120만 엔쯤 되려나? 라고 대답했다. 100cc에 3,000엔이라는 계산이긴 하지만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원가의 수십 배군. 그래도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모양이더군. 신어를 흡입하는 청소년에게 순도 100%의 톨루에는 최상품이라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은 적이 있다. 저기요, 기와시마 씨. 히로에가 달콤한 목소리를 냈다. 그거 돌려주시면 안 되나요? 돌려주시기만 하면 저 뭐든 해드릴 수 있는데. 그 말에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그럴 순 없어. 업체에 반품할 생각이야.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서. 역시 안 되는구나. 히로에는 그리 낙담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저기요, 이 일을 회사에 알릴 건가요? 일러 바치고 싶진 않아. 그렇게 대답하고 덧붙였다. 2번 다시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말이야. 그러자 무슨 생각을 했는지 히로에는 킥킥거리며 웃음을 터뜨렸다. 뭐가 우습지? 나오미가 한 말이 생각나서요. 가와시마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대꾸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히로에는 한바탕 웃고 나더니 말을 이었다. 저 다음 달에 회사 그만둬요. 그만둬? 왜? 따분해서요. 좋은 남자도 생기지 않고. 가타오카가 있잖아. 그러자 그녀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촌스러운 데다 돈에 벌벌 떠는 그런 남자는 이제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끔은
호텔 스위트룸 좀 잡아줘야죠. 그럼 이야기는 이걸로 끝난 거네요. 히로에는 가볍게 손을 들어 보이더니 계단실로 들어갔다. 나도 잠시 후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로 돌아가자 가타오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어? 수습했어. 수습해?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잊어줘. 잊으라고 해도 그게...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안색이 안 좋아. 역시 그 여자는 너랑 관계가 있었던 거군. 그렇지? 그래서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나한테 상의하라고. 여자에 관한 한 내가 한 수 위니까. 가타오카가 으스대며 말했다. 여자에 관한 한? 그럼 녀석이 단언했다. 그렇지.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여자 보는 눈 하나는 정확하지.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